얼굴이 처지는 건 나이 탓이 아닙니다. 세수하는 습관 하나만 바꿔도 죽은 얼굴빛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믿기 힘드시죠? 이름 있는 화장품보다, 고가의 시술보다 피부를 살리는 건 결국 습관이라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하루 2번의 세수만 바꿨을 뿐인데 10년은 젊어 보인 얼굴들에 대한 실제 사례와 그 비밀을 실천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까지 모두 전해드립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알림 설정으로 지혜를 함께 나누어 가시길 바랍니다. 세수만 바꿨을 뿐인데 얼굴이 다시 살아났던 이야기입니다. 세안 하나로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한 그 조용한 시작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피부관리사로 일하면서 저는 수천 명의 얼굴을 만져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분들은 늘 비슷한 공통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비싼 화장품이나 고가 시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단순한 습관 하나가 얼굴을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72세의 박정화 씨도 그런 분 중 한 분이었습니다. 정화 씨는 어느 날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거울을 보면 마음이 처져요. 생기가 없고 기운도 빠져요. 표정도 말투도 어딘가 모르게 늘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제가 피부를 직접 살펴보니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눈가와 광대 부위에 마치 세안 자국처럼 반복된 잔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피부가 아주 예민한 편은 아니었지만 반복적인 자극과 건조함이 누적된 상태였죠.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여쭤본 건 이거였습니다. 세수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정화 씨는 아주 흔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찬물로 헹구고 수건으로 세게 닦아요. 모공도 조여야 하니까 마지막엔 꼭 찬물로 마무리해요. 이 말 낯설지 않으시죠? 사실 많은 분들이 이걸 좋은 습관이라고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건 피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매일 반복되는 충격일 수 있습니다. 세안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물의 온도와 손의 자극 정도, 그리고 피부가 받아들이는 리듬입니다. 피부는 29도에서 31도 사이의 미지근한 물을 가장 편안하게 느낍니다. 그 온도는 피부 장벽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노폐물만 부드럽게 씻어낼 수 있는 이상적인 상태죠. 하지만 박정화 씨처럼 찬물과 뜨거운 물을 번갈아 사용하면 피부 아래 진피층의 모세혈관이 확장되었다가 수축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고 결국 혈관 탄력 손실, 홍조, 붓기, 피부 온도 불균형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건 피부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흔들림들이 쌓여 탄력 저하로 이어지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수건이었습니다. 정화 씨는 수건으로 얼굴을 문질러야 물기가 잘 닦인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수건의 반복적인 마찰은 특히 광대, 눈가, 입가처럼 피부가 얇은 부위에 미세한 상처와 압박 자국을 남깁니다. 이게 매일 반복되면 자극이 피부 기역에 각인되고 잔주름이 굳어지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린 첫 번째 조언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정화 씨, 세수는 거울 앞에서 얼굴을 닦는 게 아니라 감싸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날 이후 정화 씨는 세안 루틴을 바꾸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미온수로만 세수하고 폼 클렌저는 손바닥에서 충분히 거품을 낸 다음 네 번째 손가락으로 광대, 눈 밑, 입가를 살짝살짝 도포하듯이 터치하는 식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세안 후엔 부드러운 화장용 티슈나 흑세사, 천을 이용해 물기를 톡톡 누르듯 닦아내기 시작하셨죠. 마지막으로 남은 수분은 손바닥을 비벼 따뜻하게 만든 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듯 흡수시키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정화 씨는 제게 밝은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얼굴이 덜 낯설어요. 전에는 거울을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축 처졌지? 하고 걱정만 했는데 지금은 표정도 부드러워지고 사람들이 얼굴빛이 좋아졌다는 말을 자꾸 해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피부는 정성에 반응합니다. 특별한 시술이 없어도, 값비싼 화장품이 없어도 매일 2번의 손길이 부드러워지면 얼굴이 다시 살아납니다.
세수는 단순히 피부를 씻어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건 나를 대하는 태도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얼굴을 문지르며 닦는 삶과 얼굴을 감싸며 위로하는 삶은 표정부터 달라집니다. 오늘도 거울 앞에 서실 때 그 손끝의 방향만 살짝 바꿔보세요. 얼굴은 바로 그 순간부터 다시 피어날 준비를 시작합니다. 세수 후 12분, 그 짧은 틈이 얼굴을 살렸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피부관리사로 일하면서 세안을 잘하는 분들보다 보습을 잘 챙기는 분들을 더 드물게 봤습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피부가 건조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많지만 정작 언제 무엇을 어떻게 바르느냐를 놓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68세 이명순 씨도 그런 분이셨습니다. 처음 제 샵에 오셨을 때 세안 습관은 거의 교과서 수준이셨죠. 미지근한 물로 헹구고 거품 충분히 내서 문지르지 않고 수건 대신 부드러운 천으로 톡톡 두드려 닦으시는 습관까지 완벽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명순 씨는 늘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세수만 끝나면 얼굴이 땡겨요. 보습 크림도 바르는데 이상하게 하루가 길어요. 밤이 되면 얼굴이 갈라지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타이밍 때문입니다. 세안을 마친 피부는 방어막이 거의 사라진 말 그대로 순수한 상태입니다. 우리 피부는 원래 피지와 유분이라는 얇은 막으로 덮여 있어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그런데 세안 후에는 그 유막이 씻겨 나가고 피부가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로 5분, 10분만 지나도 피부는 수분을 잃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조이고 조이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피부 겉은 기름지고 속은 말라있는 이른바 속건조 상태가 시작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아무리 비싼 수분크림을 발라도 먹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명순 씨께 딱 한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세수하고 나서 1분에서 2분 안에 가볍게라도 수분을 잡아주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그 시간 안에 피부는 수분을 흡수할 준비가 가장 잘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건 아주 간단한 순서였습니다. 첫째, 세안을 마친 뒤 얼굴의 물기를 화장용 티슈나 극세사 천으로 가볍게 톡톡 눌러 흡수시킵니다. 둘째, 히알루론산 토너나 미스트를 얼굴 전체에 가볍게 분사하거나 화장솜에 묻혀 피부결 방향으로 부드럽게 닦아냅니다. 셋째, 수분이 살짝 남아있는 상태에서 크림 타입의 수분 보습제나 재생크림을 얇게 펴 발라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넷째, 손바닥을 따뜻하게 비빈 후 얼굴을 감싸듯 눌러 흡수시킵니다. 이 과정은 전체 1분에서 2분이면 충분하고 꼭 고급 제품이 아니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쓰느냐보다 언제 쓰느냐 그리고 얼마나 부드럽게 쓰느냐입니다. 그리고 불과 2주 뒤 이명순 씨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신기하죠? 보습제 바꾸지도 않았는데 하루 종일 당기던 느낌이 사라졌어요. 기분이 덜 예민해진 것 같아요. 세수 후 1분 안에 무언가를 해주는 게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은 몰랐어요.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피부는 수분이 있을 때 가장 편안하게 숨을 쉽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면 우리 피부는 쉴 틈 없이 긴장하게 되고 그 피로가 주름과 칙칙함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보습을 마치고 난 뒤에는 절대 손으로 자꾸 만지지 마세요. 흡수된 수분은 내가 손을 떼는 순간부터 진짜 작용이 시작되는 겁니다. 잠깐의 가만히 놔두는 시간이 피부에겐 가장 좋은 휴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습은 단순히 수분을 바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건 나는 나를 챙기고 있다는 태도를 피부에게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그런 태도가 하루 2번 반복되면 피부는 반드시 그 정성에 반응합니다. 세수는 피부를 준비시키는 시간이고 보습은 그 준비에 답해주는 시간입니다. 그 짧은 일에서 2분을 놓치지 마세요. 그건 단순한 피부 관리가 아니라 당신을 다시 환하게 만드는 시작입니다.
매일 반복하던 세안 습관이 오히려 얼굴을 망치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어요? 피부는 단 하루 만에 변하지 않습니다. 좋아질 때도 나빠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피부관리사로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피부는 무언가를 갑자기 바꿔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한 습관에 의해서 조금씩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70세 장정숙 씨도 그랬습니다. 처음 상담을 하러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안은 열심히 하는데도 요즘은 화장이 잘 안 먹어요. 피부가 푸석하고 눈밑이 자꾸 꺼져 보여요. 세안은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보다 어떻게 반복해 왔느냐에 있습니다. 하루 2번, 1년이면 700번 넘게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데 그 손끝에 들어간 잘못된 힘, 과한 거품, 맞지 않는 제품이 서서히 얼굴을 지우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정숙 씨에게 여쭤봤습니다. 혹시 클렌징 제품은 어떤 걸 쓰세요? 클렌징 밤이 유행이라 그걸로 매일 닦아요. 딸이 사줘서 쓰긴 하는데 씻고 나면 얼굴이 더 당기는 느낌이 있어요. 문제는 거기 있었습니다. 유행 따라 쓰는 제품이 정작 본인의 피부 나이에 맞지 않았던 거죠. 피부는 나이에 따라 바뀝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적절한 세안제와 세안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50대는 유수분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시기로 약산성 젤 타입이나 미세거품 클렌저가 피부 장벽을 지키는 데 적합합니다. 60대는 각질층이 얇아지고 수분이 쉽게 날아가는 시기입니다. 크림 타입 클렌저나 클렌징 로션을 쓰는 게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는 세안제를 생략하고 미온수 세안만 해도 충분합니다. 70대 이상은 피부 회복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약간의 자국도 자국을 남깁니다. 이 시기에는 클렌징 밀크, 워터 타입이나 오일 베이스 저자극 제품을 추천드리고 아침엔 물 대신 토너로 부드럽게 닦아내는 방식도 좋은 선택입니다. 정숙 씨는 본인의 피부가 건성에 가까우며 얇고 민감하다는 걸 상담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는 클렌징밤을 중단하고 약산성 크림형 클렌저로 바꾸었습니다. 물 온도는 29도에서 31도의 미지근한 상태로 유지하고 거품을 손바닥에 충분히 낸 뒤 얼굴에 문지르지 않고 스치듯이 닦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정숙 씨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피부가 환해졌다는 말을 들은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예전엔 그냥 이 정도면 괜찮지 했는데 지금은 얼굴을 챙긴다는 기분이 들어요.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피부는 감정을 기억하고 습관을 기록합니다. 하루 2번, 거울 앞에서 무심히 반복되는 그 손동작 하나하나가 5년 후, 10년 후의 얼굴을 만듭니다. 세안은 닦아내는 일이 아닙니다. 피부에 숨을 살리는 일, 나를 감싸는 태도의 시작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손의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수건을 문지르고 있진 않은지, 거품을 내기도 전에 얼굴에 문대고 있진 않은지, 피부가 내 나이보다 더 빠르게 늙고 있진 않은지. 피부는 매일 반복된 습관에 반드시 반응합니다. 잘못된 반복은 지우고 지혜로운 반복으로 바꿔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얼굴은 다시 살아납니다. 얼굴의 탄력 알고 보니 목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피부관리사로서 제가 가장 자주 들었던 말 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세수도 잘하고 보습도 하는데 얼굴이 여전히 푸석해요. 사실 그 말에는 중요한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겉은 깨끗해졌는데 얼굴이 여전히 답답하고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 원인은 피부 그 너머 바로 순환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만났던 75세 유금자 씨도 그랬습니다. 정가라고 손끝도 야무지신 분이었는데 세수도 부드럽게 하고 보습도 잘 지키는데 왜 이렇게 얼굴에 기운이 없을까요? 이 질문을 하셨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유금자 씨의 피부는 겉은 깨끗했지만 속은 막혀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얼굴보다 먼저 목 뒤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손끝으로 딱 느껴졌습니다. 후두학은
그리고 그 옆을 따라 내려오는 목빗근, 이 두 부위가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유금자 씨도 깜짝 놀라셨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뭉쳐 있었던 건 처음 알았어요. 저는 얼굴만 신경 썼지 목은 아예 생각도 못했네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사실 하나, 얼굴은 목을 통해 숨을 쉽니다. 얼굴로 가는 혈액과 림프, 산소와 영양소 대부분은 목 뒤와 측면을 따라 흐릅니다. 그 통로가 막히면 얼굴은 겉으로 아무리 관리해도 속에서부터 피로감과 붓기, 탄력 저하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후두하근은 귀 뒤에서 시작해 뒷목으로 내려오고 목빗근은 귀 옆에서 쇄골까지 비스듬히 뻗어 있는 굵은 근육입니다. 이 부위가 뭉치면 림프 순환이 느려지고 노폐물이 정체되며 얼굴선이 무너지고 눈밑이 꺼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유금자 씨께 권해드린 건 아주 간단한 마사지 방법이었습니다. 첫째, 세안 후 손을 따뜻하게 비벼 후두하근을 양손 검지와 중지로 지그시 눌러 10초간 머무릅니다. 이때 고개를 살짝 앞으로 숙이면 압박이 깊이 들어갑니다. 둘째, 목빗근은 귀 밑부터 쇄골 방향으로 엄지와 검지로 시자 모양을 만들듯 쓸어내립니다. 한쪽에 10회 정도 양쪽 번갈아 가며 천천히, 그리고 마지막엔 미지근한 수건으로 목 뒤를 2분간 감싸주고 마사지 후에는 차가운 찜질팩이나 냉타올로 한번 진정해 줍니다. 이 과정은 림프 흐름을 자극하고 피부를 진정시키며 마사지 효과를 훨씬 오래 유지시켜 줍니다. 목을 이렇게 관리하면 되나? 유금자 씨는 처음엔 익숙하지 않아 어색해 하셨지만 일주일 만에 얼굴선이 달라졌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엔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상하게 세안이 더 잘 먹는 느낌이에요. 예전엔 씻고 나서도 개운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목을 풀고 나면 얼굴이 훨씬 가벼워요. 그건 단지 느낌이 아니라 피부 속의 흐름이 살아났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흔히 얼굴의 주름이나 처짐을 얼굴만의 문제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목 근육의 뭉침과 순환 장애가 얼굴의 탄력 저하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시니어 시기에는 피부 자체의 재생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순환 개선을 통해 탄력을 돌려주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후두하근과 목빗근은 그 열쇠입니다. 요즘 거울 속 얼굴이 낯설게 느껴지신다면 피부가 아니라 목부터 살펴보세요. 그 통로를 열어주면 피부는 금세 반응합니다. 정성스럽게 세수하고 조심스럽게 보습하고 거기에 조용히 목을 풀어주는 습관까지 더해지면 그 얼굴은 다시 생기를 찾을 준비를 마친 겁니다. 마사지 효과를 2배로 높이는 비밀, 바로 따뜻한 수건과 시원한 찜질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피부관리사로서 제가 수없이 목격한 건 이겁니다. 같은 마사지를 해도 그 전후에 어떤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 특히 시니어 피부는 근육과 림프의 반응 속도가 느리고 조금만 자극이 들어가도 붓기나 열감이 쉽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마사지보다 중요한 건 그 앞과 뒤에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76세 노진희 씨는 목과 얼굴 붓기로 오랫동안 고민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세안을 부드럽게 하고 목 근육 마사지도 하루에 2번씩 꾸준히 하셨지만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요즘은 마사지를 하고 나면 더 뻐근해요. 예전엔 개운했는데 요즘은 하고 나서 더 피곤한 기분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장 먼저 확인했습니다. 혹시 마사지 전후에 따뜻하거나 시원한 수건은 사용해 보셨어요? 아니요, 그런 건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바로 그 차이였습니다. 마사지 효과는 열기와 냉기라는 두 가지 도구를 함께 써야 완성됩니다. 우선 마사지 전 근육과 림프, 피부층을 이완시키기 위한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바로 따뜻한 수건 찜질이죠. 노진희 씨에겐 하루 2번, 세안 후 미지근한 수건을 전자레인지에 15에서 20초 정도 데워 목 뒤와 얼굴 하관, 귀 밑 림프절 부위에 2에서 3분간 감싸듯 되도록 추천드렸습니다. 이 간단한 동작이 주는 효과는 놀랍습니다.
피부 온도를 올려 마사지 압력을 더 부드럽게 받아들이고 림프 흐름이 활발해져 노폐물 배출을 돕고 근육이 풀리면서 마사지 도중에 통증도 줄어듭니다. 노진희 씨는 찜질 후 마사지를 하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손이 훨씬 잘 밀려요. 이전엔 손이 걸리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부드럽게 스르륵 풀리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마사지 후 냉찜질입니다. 근육이 풀렸다고 그대로 두면 확장된 혈관과 림프가 다시 늘어진 채로 남게 됩니다. 이 상태는 열감과 붓기, 미세한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사지는 열고 닫는 과정이에요. 수건으로 열고 냉기로 잠그는 게 완성입니다. 마사지가 끝난 뒤엔 찬물에 적신 수건이나 냉장고에 넣어둔 수분 마스크를 얼굴 전체에 1에서 2분간 살짝 얹어주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 효과는 림프 흐름을 정리해 붓기를 방지하고 확장된 혈관을 수축시켜 탄력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모공을 수축해 줍니다. 노진희 씨는 이 과정을 일주일만 실천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얼굴이 아침부터 가볍고 마사지를 해도 피곤한 느낌이 안 들어요. 오히려 눈이 맑아지는 기분이에요. 사실 온열과 냉열의 조합은 피부과에서 온냉교차요법이라는 이름으로도 활용될 만큼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입니다. 그걸 집에서도 수건 2장으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다는 건 우리에겐 큰 행운이자 기회입니다. 시니어 피부는 순환과 탄력이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그걸 되살리는 방법은 자극적인 제품보다 리듬 있는 순환과 조율입니다. 세안 후 따뜻한 찜질 그리고 부드러운 마사지 후 차가운 진정. 이 4단계를 반복하면 피부는 다시 예전처럼 살아납니다. 기억하세요. 피부는 손보다 먼저 온도에 반응합니다. 오늘 수건 2장만 준비해 보세요. 당신의 얼굴은 그 따뜻함과 시원함 사이에서 다시 생기를 되찾기 시작할 겁니다. 화장품도 아니고 시술도 아닌 천년팩 3종이 만들어낸 변화를 소개합니다. 요즘은 피부에 좋다는 성분이 참 많습니다. 콜라겐, 히알루론산, 세라마이드, 펩타이드. 이름도 어렵고 가격도 부담스러울 때가 많죠. 그런데 피부관리사로 일하며 수없이 느낀 건 좋은 성분보다 중요한 건 내 피부에 잘 맞는 방식으로 꾸준히 정성 들이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69세 조순자 씨는 늘 피부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TV에서 본 주름 크림, 홈쇼핑에서 나온 미백 앰플. 솔직히 안 사본 게 없어요. 근데 결국 다 쌓여만 가더라고요. 피부에 뭘 바르긴 했는데 효과가 없고 오히려 알러지처럼 붉게 올라오기도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린 건 아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계란 하나와 들기름 한 스푼, 집에 있는 걸로 시작할 수 있는 천년팩 3종 루틴이었습니다. 조순자 씨는 반신반의했지만 따라 해보셨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3주쯤 지나니까 거울 속 얼굴이 좀 차분해졌어요.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무슨 앰플 바르셨어요? 요즘 얼굴이 부드러워 보여요. 제가 조순자 씨께 추천드렸던 천연팩은 총 3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노란색, 하나는 하얀색, 그리고 하나는 고소한 향이 도는 재생팩이었죠. 첫째는 달걀 노른자팩입니다. 노른자에는 레시틴과 비타민어,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푸석해진 피부에 수분과 탄력을 더해줍니다. 사용 방법도 간단합니다. 노른자 하나에 꿀을 조금 넣고 식초를 한두 방울 떨어뜨린 뒤 밀가루를 아주 소량 섞어 얼굴에 발라줍니다. 이 팩은 15분 정도 유지한 뒤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헹궈내시면 됩니다. 주 1에서 2회 정도 반복하면 잦은 세안으로 유분이 손실된 피부에 보습막이 다시 생기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둘째는 달걀 흰자팩입니다. 흰자에는 알부민과 단백질이 들어있어 모공을 조여주고 피지를 흡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흰자 하나에 밀가루를 아주 약간만 넣어 물처럼 흐르지 않도록 한 뒤 얼굴에 바릅니다.
피부가 살짝 당기기 시작할 즈음 10분에서 15분 정도 유지하고 미온수로 닦아내시면 됩니다. 이 팩은 특히 번들거림이 심하거나 기름기 많은 피부에 좋지만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먼저 작은 부위에 테스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흰자팩은 주 1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셋째는 들기름을 활용한 재생팩입니다. 들기름은 리놀레산, 비타민이, 오메가3 같은 영양 성분이 풍부해 피부에 깊은 보습과 재생 효과를 줍니다. 들기름 한 숟가락에 꿀이나 요구르트를 살짝 섞어서 얼굴에 얇게 펴 바른 후 10분 이내로 짧게 유지합니다. 팩 후에는 화장솜으로 남은 기름을 가볍게 닦아낸 뒤 미온수로 마무리 세안하시면 됩니다. 건조한 날엔 주 2에서 3회 사용하셔도 부담이 없습니다. 천연팩을 하실 때는 몇 가지 유의점이 있습니다. 세안 후 물기가 조금 남아있을 때 팩을 올리는 것이 좋고 팩을 하는 동안에는 절대 표정을 짓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굳는 성분이 있는 팩은 웃거나 말할 경우 오히려 잔주름이 생기거나 깊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팩은 오래 한다고 더 좋은 것이 아닙니다. 15분을 넘기지 않도록 조절하시고 팩을 마친 후에는 반드시 로션이나 수분크림으로 마무리해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꼭 보호막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조순자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하겠나 싶었어요. 근데 계란 하나에 이렇게 정성을 들이니까 마음도 피부도 같이 차분해지더라고요. 시니어 피부는 과하지 않아야 오래갑니다. 비싼 것보다 맞는 것이 중요하고 복잡한 루틴보다 지속 가능한 루틴이 피부를 지킵니다. 계란 하나, 들기름 한 스푼. 그 정성 안에 담긴 건 성분만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돌보는 마음입니다. 오늘 저녁 화장대 위에 계란 하나를 올려보세요. 그 한 알이 당신의 얼굴에 잊고 있던 생기를 다시 불어넣을지도 모릅니다. 얼굴도 풀어야 살아납니다. 피부가 아니라 근육과 습관에 있었던 걸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피부를 관리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주름이나 탄력 저하는 단순히 피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피부 아래에는 근육이 있고 근육은 우리의 표정 습관과 생활 리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71세 윤영순 씨는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화장도 하고 옷도 깔끔하게 입는데요. 거울을 보면 인상이 너무 무거워 보여요. 입가가 처지고 눈가도 웃어본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저는 윤영순 씨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느꼈죠. 피부보다 얼굴 근육이 굳어 있다는 걸요.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턱을 꽉 물고 있고 집중하거나 긴장할 때 입술을 힘껏 다물고 있습니다. 이런 무의식적인 힘이 하루 종일 얼굴을 긴장시키고 그 긴장이 쌓이면 결국 표정이 굳고 주름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윤영순 씨께 아주 간단한 얼굴 스트레칭 루틴을 알려드렸습니다. 먼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두고 혀로 입안 잇몸을 따라 천천히 원을 그리듯 돌리는 운동을 했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10바퀴, 반시계 방향으로 10바퀴. 이 동작은 입 주변 근육을 풀어주고 팔자주름과 입꼬리 처짐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은 개구리 뒷다리 운동입니다. 개구리 뒷다리라는 단어를 길게 발음하면서 입을 크게 벌리고 광대뼈까지 당기는 느낌으로 얼굴을 스트레칭하는 거죠. 이때 10초간 그 표정을 유지하고 천천히 힘을 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하루에 한 번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턱과 입술에 힘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알람을 맞춰두고 그 시간마다 가볍게 입을 벌려 숨을 쉬어보는 겁니다. 처음엔 윤영순 씨도 어색해 하셨습니다. 이런 걸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작은 습관이 모여 얼굴의 근육을 살리고 그 근육이 다시 표정을 만들어낸다는 걸요. 한 달쯤 지나 윤영순 씨는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요즘은 사진 찍을 때도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져요. 예전에는 일부러 웃으려 해도 어색했는데 지금은 거울을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요. 이건 단순히 스트레칭 효과만은 아닙니다. 굳어있던 마음이 몸을 통해 풀린 결과입니다.
우리가 세안을 부드럽게 하고 보습을 정성껏 챙기고 마사지로 순환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 몇 번 내 얼굴을 풀어주는 작은 연습은 그 모든 관리의 결실을 맺게 해주는 마지막 퍼즐입니다. 특히 시니어 피부는 근육의 탄력과 표정 변화에 민감합니다. 탄력이 떨어진 얼굴은 피부 자체만으로는 복구가 어렵지만 근육을 풀어주고 스트레칭을 반복하면 피부 위로도 자연스럽게 생기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스트레칭을 할 때 절대 과도한 힘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피부를 잡아당기거나 인위적으로 움직이면 오히려 주름을 깊게 만들 수 있으니 항상 가볍고 부드럽게 숨쉬듯이 풀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거울 앞에 서시면 한번 가만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 턱은 지금 힘이 들어가 있지 않은가? 입술은 자연스럽게 열려 있는가? 그 작은 질문 하나가 당신의 표정을 그리고 얼굴의 인상을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변화시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루 2번 거울 앞에서 나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면 피부도 반응합니다. 정성스러운 손길이 쌓일수록 얼굴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시 빛을 찾게 됩니다. 피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칠게 문질러 씻던 손길, 서둘러 지나쳤던 보습의 시간, 무심코 반복한 표정과 긴장, 그 모든 것이 얼굴 위에 쌓여왔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피부는 여전히 변화를 기다립니다. 하루 2번 거울 앞에 서서 조금 더 부드럽게 세수하고 조금 더 정성스럽게 보습하고 목과 얼굴을 조심스럽게 풀어주고 가끔은 얼굴을 쉬게 해주는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피부는 그 정성에 반드시 응답합니다. 얼굴은 단지 피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나를 대하는 태도의 반영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얼굴에 따뜻한 손길을 얹어보세요. 세월의 흔적을 지우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다정하게 나를 대하면 얼굴은 다시 빛을 찾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세안법이나 마사지 방법만을 알려드리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루 2번 거울 앞에 서는 나를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피부는 정성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살아온 시간만큼 정성 들인 손길에도 더 깊이 반응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함께 거울 앞에 나를 다정하게 대하는 작은 습관을 쌓아가 봅시다. 이 작은 지혜가 당신의 하루를 그리고 얼굴을 환하게 밝혀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여러분이 아끼는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좋은 지혜는 함께 나눌 때 더 큰 빛이 되어 돌아옵니다. 오늘도 당신의 얼굴에 따뜻한 햇살이 머물기를 바랍니다.